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 사유는 100%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본인이 바람을 펴놓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에게 이혼을 강력히 요구했죠. 제 입장에선 남편 바람난 것도 열불나는데 이혼 요구까지 당하니 참 억울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참 너무하는구나 싶었는데 상황에 떠밀려 결국은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비참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이혼이 완전한 제 의지는 아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나만 있는 거 아니다. 저것들 언젠가는 다 돌려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난 상처는 애써 묻어두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요,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그 인간들의 근황을 듣고 나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했는데 그 결말이 아주 우습게 되었더라고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저한테는 2살 더 어린 오빠가 있는데요. 남편은 저희 오빠의 친구였거든요. 이름은 서종훈이었고 저는 종훈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종훈 오빠랑은 같은 한 동네에 살았고 저희 오빠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종훈 오빠네 집이나 저희 집이나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종훈 오빠네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요. 작고 오래된 사글세 방에 살았죠. 종훈 오빠의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저도 친구들과 한 번씩 가서 사 먹었는데 갈 때마다 늘 피곤하고 지친 표정으로 떡볶이 국물을 저으시던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종훈 오빠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전교 5등 안에는 늘 든다고 했죠. 별다른 학원이나 과외도 없이 그 성적을 유지했으니 꽤 공부머리가 좋았던 편입니다. 종훈 오빠 어머니는 종훈 오빠가 공부를 잘하니 의대나 치대를 갔으면 했는데 종훈 오빠는 그 정도 성적은 안 되고 대신 학교 간판은 좋은 데로 가겠다고 했대요. 종훈 오빠는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하는 것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은 아빠가 건설 근로자로 일을 하셨고요. 엄마는 학교 급식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아빠 일이 일용직이라 규칙적이진 않았고 날씨가 굳으면 보름 넘게도 일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가장은 엄마셨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가족끼리 사이가 몹시 좋았어요. 장난기 많고 긍정적인 아빠,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 성적은 그저 그랬지만 활발하고 부침성 좋은 저희 오빠까지.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넘쳤고 단란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은 했지만 그게 불편할지언정 불행하지는 않았던 거죠. 성적은 중간 정도인데 그럼에도 반장을 늘 할 정도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저희 오빠는 집에 친구들도 잘 데리고 왔는데요. 오면 집에 있는 밥을 잘 퍼주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나 오빠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면 밥 많이 주라고 밥도 많이 해놓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라면도 넉넉하게 늘 사두셨고요. 종훈 오빠는 그렇게 저희 집에 오던 오빠의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집이 가깝다 보니 유달리 자주 오기도 했습니다. 오면 저희 엄마 밥이 맛있다고 밥을 늘 2그릇씩 먹고 가기도 했죠. 종훈 오빠가 특히 저희 집에 자주 왔기에 저하고도 자주 봤고 친했습니다. 제가 거실 식탁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오빠가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출출하면 라면 끓여서 다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죠. 하루는 다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종훈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야, 주연아,
너는 무슨 대학 들어갈 거냐? 글쎄, 나는 인서울만 하면 좋겠는데 성적이 그닥. 내가 과외시켜줄까? 아줌마한테 물어봐. 나 과외비 조금만 받을 테니까. 너 알지? 나 잘 가르치는 거? 우리 엄마 돈 없어. 아쉽네. 내가 너 과외시켜주면 좋은 대학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러는 오빠는 무슨 대학 갈 건데? 과는 모르겠고 대학은 하여튼 좋은 데로 갈 거야. 누가 들어도 우아하는 명문대로. 나는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고 돈 많이 벌 거다. 어디 두고 봐. 지금 엄마랑 사는 집 꼭 떠나서 큰 집에서 살 거야. 아파트로 한 50평 정도? 50평? 그렇게 큰 아파트? 사실 모르겠어. 50평 아파트는 가본 적이 없거든. 하여튼 무조건 큰 곳에 살 거야. 어디 두고 봐라. 참 주연아, 너 그때 되면 나한테 시집 올래? 하면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저희 오빠는 누구 맘대로 내 동생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50평 아파트 가진 남자한테 시집 오면 좋잖아. 글쎄,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저도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어쨌든 종훈 오빠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어요. 그 오빠는 잘 살고 싶은 의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저 오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종훈 오빠는 정말 간판 좋은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저희 오빠하고도 여전히 잘 지냈고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자주 만났습니다. 종훈 오빠는 군대를 갔다 온 뒤 복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과외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당장에 돈을 벌려고 그랬나 본데 그게 본인의 업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종훈 오빠는 남을 가르치는데 소질이 많았습니다. 입시에 관한 노하우도 많았고 성적 잘 올려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과외로도 이미 상당한 돈을 벌 정도였죠. 그러다가 오빠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명 학원에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탁월했던 그 오빠는 강사로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제가 저희 오빠한테 건너듣기로 학원에서 받는 연봉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훈 오빠는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말했던 50평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갔죠. 차도 바꾸고요. 늘 찌들은 얼굴로 힘겹게 살아가던 오빠네 어머니도 얼굴이 확 밝아지셨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잘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됐구나. 저도 속으로 축하해 주었죠.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여행사에 취업을 해서 여행 상담 및 여행 코디네이터 일을 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있게 몇 년을 일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지점이 사정상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취업 자리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비슷한 여행사 쪽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던 찰나 종훈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죠. 주연아, 경호한테서 들었는데 너 취업 자리 찾고 있다며? 아, 오빠한테 들었어? 다니던 곳이 문을 닫았거든. 그래서 어디 갈 데 있고? 조금 쉬었으니까 이제 슬 찾아봐야지. 그럼 우리 학원 와서 일할래? 종훈 오빠는 그맘때 6년가량 일했던 학원을 그만두고 본인 학원을 차린다고 했거든요. 나름 인기가 많은 스타 강사였기 때문에 학원을 차리면 따라올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학원을 차린 초창기였고 저보고 와서 데스크 업무와 상담 일을 해달라는 거였죠. 저도 당장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훈 오빠랑은 잘 아는 사이였기에 알겠다고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 학원을 열 때만 해도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는데 종훈 오빠는 그래도 저를 상담실장 자리에 앉혀주더라고요. 사실 직원이 별로 없어서 실장이라는 직함도 웃기지만요. 그렇게 저는 종훈 오빠 학원에서 일을 했고 학원은 입소문을 타고 점차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도 한 명씩 차츰 늘어나고 학원도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제 밑으로도 직원도 한둘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나름 규모가 있게 운영이 됐었고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도 거의 오픈 때부터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학원의 성장과 함께 온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종훈 오빠와 연인 사이가 된 것이었죠. 일을 같이 하니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오빠는 학원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고충 같은 것들을 저에게 잘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따로 만나는 시간도 많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았어요. 퇴근 후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훈 오빠와 제가 사귄다고 하니 저희 오빠도 좀 놀라긴 했지만 종훈이가 예전부터 저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대요. 하여튼 둘이 잘 어울린다고 종훈이 열심히 사는 놈이고 성실한 친구라며 저희 둘 사이를 응원을 해주었죠. 그런데 저희가 사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훈 오빠의 어머니셨어요. 종훈 오빠가 저랑 사귄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시곤 그냥 적당히 사귀다가 헤어지라고 하셨대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저도 너무 놀랍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죠. 왜냐면 그래도 한 동네에 살았고 어머님이 하시던 떡볶이 포장마차에도 잘 갔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잘 아는 사이이고 인사도 잘 드렸고 저에 대해서 칭찬도 잘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당신 아들이랑 사귄다고 하니 그건 싫다고 하신 거였죠. 종훈 오빠는 학원 운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했기에 그 집 형편도 몰라보게 좋아졌는데요. 완전히 달라진 종훈 오빠네 집과 달리 저희 집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며 종훈 오빠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탐탁치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빠와 저는 잘 만나왔고 연애 끝에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사귀는 건 그렇다 쳐도 결혼까진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반대하신다는 걸 들은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훈 오빠는 자기 뜻이 확고하면 엄마도 어쩔 수 없을 거라며 결혼을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종훈 오빠가 그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결국 어머님도 아들 의견을 따라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죠. 아들이 저 좋다고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니 결국 어머님도 마지못해 저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다만 따로 분가해서 살지 않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어머님이다 보니 결혼 생활은 괜찮을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어머님께 최대한 맞춰드리려 노력을 많이 했고 어머님 말씀에도 잘 따랐습니다. 어머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저를 여전히 싫어하셨어요. 내 아들 덕에 너까지 팔자 피는 게 곱같고 싫다고 하신 적도 있죠. 제가 하는 것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게다가 어머님 주변 분들에게 제 욕도 잘하셨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남편 학원에서 일을 하며 맞벌이를 했는데요. 저도 나가서 일을 했지만 어머님은 내 아들 돈으로 너도 먹고 사는 거니 집안일도 네가 다 하라고 시키셨어요. 결혼 전에는 집에 계신 어머님이 주로 집안일을 하셨다면 결혼하고 나서부턴 전부 다 저한테 떠넘기신 거죠. 저는 학원에서 일도 하고 집에 오면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밀린 집안일에 다음날 먹을 음식까지 만들어 놓고 자야 했습니다. 저녁 약속이라도 있을라 치면 어머님이 밥 차려놓고 나가라고 성하셨고 눈치를 주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일도 병행하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집안일도 거의 완벽하게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로 특히 많이 뭐라고 하셨고 잔소리도 몹시 심하셨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 아이는 안 가지냐는 압박까지 하셨죠. 저는 어머님의 요구들이 다 무리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럼에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저에 대한 어머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변 친구분들에게 제 험담도 잘하셨는데 방에서 다 들리게 통화를 하셔서 저도 제 욕을 들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못 들은 척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비참했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남편에게 하소연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엄마랑 잘 좀 지내라.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제 하소연들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은 저를 좋게 봐주실 생각이 아예 없었고 남편도 노력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어머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도 점점 차가워지니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웠습니다. 한 번은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술을 한 잔 먹고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고 싫어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나는 그냥 네 자체가 싫어. 너를 보면 나랑 종훈이가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예전이 자꾸 떠올라. 나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싫은데 너를 보면 그때가 자꾸 떠오르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좋게 볼 수 있겠니? 우리 종훈이 이제 돈 잘 벌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네가 꼭 내 아들 팔목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 웬만치 잘 살게 되었는데 저를 보면 그 가난한 시절이 자꾸 떠올라서 싫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 내가 노력을 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 자체가 싫으신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리석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은 나를 완전히 가족으로 못 받아들이시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아이도 생기면 그때는 나를 인정해 주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겨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제가 없으면 안 된다던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학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했고 학원 사업도 더 크게 늘리고 싶어 했죠. 인기 강사들도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싶어 했고 다른 교육 사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는 학원의 대소사는 다 저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제가 아닌 다른 직원들 혹은 학원 관련 투자자들하고 더 많은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도 점차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학원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을 했는데요. 제 딴에는 육아와 집안일 등 가정에서 제가 해야 될 일에 소홀함이 없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고 살자, 내 몫은 하고 살자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무슨 딴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생활 6년이 되어갈 즈음 남편은 바람이 났습니다. 둔했던 저는 처음에 남편이 바람을 피는지도 몰랐어요. 학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 직원이 저에게 따로 언지를 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으로 어떤 여자가 자주 오는데 오면 곧장 원장실로 간다. 원장님과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면서요. 그 여자가 누구냐, 혹시 학부모냐 물었는데 학부모는 또 아니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였죠. 남편은 그맘때 학원 규모도 더 늘리고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에 따른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남편에게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 중 하나였던 거죠. 집에 돈이 많은 여자였고 남편과는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투자 때문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엔 투자를 핑계로 두 인간이 바람을 폈던 거죠. 처음 제가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며 따졌을 땐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래.
그 여자는 우리 학원 투자자고 대학 동문일 뿐이야. 생사람 잡지 마. 남편은 핸드폰이고 뭐고 다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냥 우리 학원에 투자한다고 하고 같은 학교 동문이다 보니 몇 번 만난 것뿐이다.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저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남편을 예의주시했지만 별다른 낌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일이 있고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 전화도 받지 않고요. 술자리에 나간다던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니 저는 초조해 죽겠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바깥일 하는 남자가 어련히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만 좀 안달복달해라. 연락도 안 되고 걱정되니까 그렇죠, 어머님. 무슨 3, 4살도 아니고 뭔 걱정. 그냥 좀 냅둬. 하지만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냥 냅둘 수가 있나요? 어디서 술 먹고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쩌고요. 저는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 시간에 들어와? 연락은 왜 안 되고? 2차로 중훈이네 집에서 한잔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 미안해. 뭐? 그리고 그냥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하지. 뭘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 부담스럽게. 어떻게 그래?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걱정 안 돼? 걱정은 무슨. 내가 3, 4살 애냐?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출근할 거야. 아침밥이나 차려줘. 하면서 밤새 기다린 저를 오히려 유난스럽게 보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기분으로 씻으러 들어간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호텔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보니 바로 전날 밤이더군요. 친구네 집에서 한잔하다가 잠이 들었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씻고 있는 남편의 폰을 뒤져봤어요. 잘 들어갔어? 나중에 출근하면 연락 줘. 라는 한 여자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장효주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대화창을 올려 그간의 대화를 보니 그 여자가 그 여자였습니다. 동문이자 남편 학원에 투자를 한다던 그 여자 말이죠. 투자자도 맞고 동문인 것도 맞지만 대화를 보니 내연관계인 것도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아주 대놓고 불륜질이었구나. 바로 전날에도 이 여자랑 그러고 있었구나. 충격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씻고 나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폰을 채가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왜 남의 폰을 보고 난리야?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 순간 눈이 돌아서 남편 뺨을 후려 갈겼어요. 남편은 억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나 쳤냐? 그래, 쳤다. 바람 아니라며. 너 어젯밤에도 장효주인가 뭔가 전현이랑 같이 있었네? 제가 울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 있던 어머님도 들어오셨어요. 아침부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더니 남편이 뺨을 쥐고 있는 걸 보고 눈이 횟가닥 도시는 겁니다. 아니 종은아, 너 맞았어? 야, 너 지금 내 아들 쳤니? 엄마, 좀 나가 계세요. 어떻게 나가? 내가 밖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 아들 뺨을 때려? 네가 뭔데? 엄마. 어머님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듯이 덤벼드시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소리쳤죠. 어머님 아들 바람났어요. 상황을 좀 보고 그러세요. 바람? 누구더러 바람이래? 얘 종훈아, 너 바람났니? 아니지? 얘가 지금 뜨신 밥 먹고 헛소리 하는 거지?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차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니 어머님도 당황하신 듯 했죠. 너 진짜 바람났어? 엄마, 일단 나가 계세요. 우리끼리 할 얘기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람이 났다 한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너 한 번만 내 아들 또 건드려봐.
그때는 네 머리털 내가 다 뽑아놓을 거야. 하면서 어머님은 끝까지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자기 아들 바람 폈다는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게다가 남편도 저에게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본인이 더 환한 얼굴로 옷을 갈아입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와 어머님의 적반하장 모습을 보며 결혼 생활에 큰 현타가 찾아왔어요. 저 두 사람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알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남편도 구구절절 말은 안 해도 나한테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부 다 저의 미련이었고 헛짓거리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근처를 한참이나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한참을 배회하던 제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은 방에서 통화 중이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는데 통화 내용이 마침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너 진짜 그 여자 만나는 거 맞아? 뭐 어쩌려고 그러는데? 대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 어머님과 남편의 통화 같았어요. 저는 밖에서 살짝 엿들었죠. 그랬더니 그래, 너랑 학교도 같아? 학교도 좋은데 나왔네. 집에 돈이 그렇게 많아? 세상에. 아니 너 유부남인 거 알고도 네가 좋다는 거야? 본인은 미혼인데? 그 여자는 뭐래? 그래도 너 좋대? 그래? 그러면 뭐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진우애미랑은 갈라서고 그 여자랑 살아. 그 여자가 혹시 진우 키워줄 생각은 있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자마자 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랑 살라고, 심지어 저희 아이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그 여자가 키울 수 있겠느냐 상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방문을 부서져라 열어 제꼈습니다. 어머님도 통화를 하다가 기함을 하더라고요. 뭐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방에 있던 반상기와 그 뒤에 있던 책들을 엎어버렸습니다. 발광을 하면서요. 어머님은 미쳤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치는 저를 바닥으로 떠밀어 버리더군요. 저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느냐 악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데 나무라기는커녕 그 여자랑 그냥 살라고 하는 게 말이냐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네가 더 너무한다. 너 정신 나갔니? 미친 거야? 어디 시어머니 막을 뒤집어 엎긴? 그럼 제가 안 엎게 생겼어요? 어떻게 끝까지 저한테 이러세요? 내가 뭐? 나는 결혼 전부터 말했다. 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아들이 바람났다고 하니 얼씨구나 그 여자랑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가 그러고 싶다는데 나한테 왜 그래? 네가 종훈이 마음 딴 데 안 가게 잘 좀 붙잡고 있지 그랬니? 종훈이도 이제 정신 든 거지. 그 여자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집이 그렇게 부자랜다. 우리 종훈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 찰난 여자도 우리 종훈이 좋다 그래.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종훈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장가들 수 있다 이거야. 이제 네 처지랑 수준을 알겠니? 어머니! 아휴 지겹다 지겨워. 상스러워도 보통 상스러워야지. 세상에 지 화난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밥상을 엎어? 아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이래서 네가 싫은 거야. 어머님은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방 똑바로 치워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가셨고 저는 기가 막혀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그런 결혼 생활 저도 더 이상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남편 면상에 이혼 서류 던지고 나오고 싶었죠. 그런데 또 한켠에는 너무 악에 바치더군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주나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저는 학원을 찾아가 원장실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피하지만 말고 어떻게든 결단을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푹 빠졌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랑 달리 자기한테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여자고 그 여자랑 너무 사랑한대요. 저랑 결혼했던 건 실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위자료 명목으로 1억을 줄 테니 이혼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줄 테니 제가 키워도 된다고 했죠. 여자한테 눈이 돌아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까지도 나몰라라 하는 그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혼해 달라고 하니 더더욱 순순히 해주기 싫더군요. 싫다고 이혼 안 해줄 거고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 걸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 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악에 바쳤고 절대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제 속은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님이 내 아들 집인데 왜 내 아들이 못 들어오냐, 네가 나가라 구박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대꾸도 안 했어요. 더 이상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한테도 나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니 건들지 말라고 했죠. 어머님도 이럴 거면 돈 받고 이혼하고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다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지도 않는 집에서 어머님과 저만 싸우고 있었던 거죠. 너무 지쳤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친정엄마가 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안색이 심하게 나빠졌다고 어디 아프냐고 하셨어요. 저는 결국 울면서 엄마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제 얘기를 들으신 엄마도 분통이 터져서 가슴을 치고 우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해주기 싫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다고 했어요. 엄마가 우시는 모습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참 불효하는구나 괴로웠습니다. 이혼해주는 게 어쩌면 현명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해주고 그것들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 오빠의 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오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저희 남편에게 오빠가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저희 오빠 연락도 의도적으로 피했죠. 화가 난 저희 오빠가 남편의 학원으로 쫓아갔고 학부모 상담 중이던 남편하고 신랑이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오빠더러 1억 줄 테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 달라고 했고 저희 오빠는 화가 나서 남편을 패버린 것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도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나요. 저희 남편은 저희 오빠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고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뜯어 말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저희 오빠를 폭행 고소한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많고 학원 CCTV도 있어서 증거는 충분하다며 진단서까지 끊어왔죠. 합의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저는 남편을 뜯어 말렸고 남편은 이혼만 조용히 해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1억도 준다며 이게 마지막 기회래요. 오빠의 일방적인 폭행이 너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고 저도 더 이상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한 1억을 받고 오빠 고소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6년 살고 1억이면 한몫 단단히 챙겼다고 비아냥거리셨죠. 저희 오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였지 언젠가는 이혼할 거였다고 저런 인간하고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끝을 낸 것이 나한테도 나은 일이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오빠가 그 인간 흠씬 두들겨 패줘서 속은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갈라섰어요. 한때는 오빠의 친구로 또 직장의 대표로 참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는데 그 끝이 이토록 더럽고 지저분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돈도 많은 그 여자와의 새 출발에 몹시 들떠 보였어요. 남편은 학원 사업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여자는 친정이 워낙 잘 사니까 그런 남편의 뜻을 이뤄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여자의 친정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했고요. 씁쓸하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허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가 곁에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내 지난 결혼 생활이 마냥 헛된 건 아니구나. 그래도 아이가 남았구나 싶었죠. 저는 이혼 후 적극적으로 취업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전에 일했던 분과 연락이 닿아 여행사 사무실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아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이는 부모님도 많이 돌봐주셨어요. 초반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떠올리면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차츰 묻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급식소를 그만두시고 아빠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그 식당이 나름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잘 잡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의기투합하셔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기셨어요. 저도 같이 사는 거니 이혼할 때 받은 1억 아파트 값에 보탰고요. 저희 오빠도 좀 더 좋은 조건과 연봉을 받고 큰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급을 하게 되었고 조금이지만 연봉도 올랐죠. 소소하다면 소소하겠지만 저희 가족 모두 좋은 방향으로 다 잘 되고 있었고 또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편인 가족들이 있으니 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전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남편 소식은 차단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그것들 아주 쌤통이라며 얘기를 해주더군요. 전남편은 저랑 이혼하자마자 그때 바람났던 장효주랑 결혼을 했다고 했고 아이도 바로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인지 남편은 면접 교섭권이 있음에도 저희 아이를 보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양육비는 보냈고요. 나한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식인 우리 아이한테도 참 몹쓸 짓 하는구나 괘씸했는데 오빠가 전해주는 전 남편의 근황은 너무 쇼킹하더라고요. 그토록 잘 나가던 전 남편의 학원이 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아니, 수강생이 거의 떠나서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저랑 이혼 후 장효주랑 전 남편이랑 재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전 시모도 쌍수 들고 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효주도 시어머니랑 합가해서 같이 살았답니다. 친정에 돈도 많다면서 굳이 시어머니랑 합가를 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가해서 살았대요. 그런데 장효주 그 여자가 성격이 보통 도라이가 아니랍니다. 남편도 그 여자랑 외도로 연애할 때는 몰랐나 본데 같이 살아보니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성격적으로도 문제도 많고 특히 의부증이 심했다네요. 지도 바람나서 만난 거면서 전 남편을 의심하고 쥐잡듯이 잡고 또 전시모랑 사이도 엄청 안 좋았답니다. 며느리 시집살이가 아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거죠. 장효주가 전 시모더러 이 집에서 살 거면 앞으로 집안일 책임지고 다 하라고 그랬대요. 전 시모는 내 아들 돈이고 집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했더니 장효주가 전 시모 짐 싸서 쫓아내려고 했답니다. 전 남편도 장효주의 기에 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잡혀 살았다고 하고요. 전 시모도 장효주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도 성격 보통은 아니었는데 장효주는 한 수 위라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그토록 악독하고 지독한 시어머니더니 장효주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하라는 대로 집안일하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니까요. 장효주가 집안의 경제권을 다 들고 있는 모양인데 돈으로 전시모를 완전 올감했다고 했습니다. 노인네가 차는 왜 필요하냐고 전시모가 타고 다니던 차까지 뺏어버렸대요. 시어머니가 그 일로 울고 불고 사내 못 사내 했었다는데 아들이 자기 편이 안 되어주니 결국은 며느리한테 찍소리 못하고 집안일 하면서 산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효주 본인도 제 남편과 바람나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첩이 첩질하는 꼴은 못 본다더니 장효주 그 여자가 의부증이 병적으로 정말 심했고 질투도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망상증도 있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을 잡아댔대요. 툭하면 남편 학원 찾아와서 행세 부리고 인물 좀 반반한 직원 있으면 괴롭혀서 지발로 나가게끔 만들었답니다. 그러니 어떤 직원이 남아있으려 하겠나요? 게다가 남편은 입시학원 특성상 스타 강사의 영입이 중요한데요. 힘들게 비싼 돈 주고 스카웃 해온 인기 강사가 한 명 있었는데 젊고 예쁘고 수강생도 많았대요. 그런데 장효주가 자기 혼자 그 여자를 질투해서 그 강사를 강의실에서 후드려 팼답니다. 남편과의 사이를 의심해서요. 당연히 그 강사는 학원에서도 나가고 장효주 상대로 고소도 했대요. 그런데도 장효주는 정신 못 차리고 학원 쫓아와서 자꾸 난리치니까 오래된 직원들 다 그만두고 새 직원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답니다. 원장 사무라는 여자가 학원에 툭하면 달려와 지 혼자 의심하고 뒤집어엎으니 그런 곳에 누가 다니려고 하겠나요? 게다가 가뜩이나 학원 소문도 안 좋은데 원장과 원장 사모가 불륜관계였다가 재혼했다는 소문까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학부모들도 발길을 많이 끊었답니다. 그 잘 나가던 학원이 순식간에 망해간 거죠. 전 남편도 장효주에게 질릴 대로 질려 이혼하고 싶었나 본데 이미 학원 사업 관련해서 장효준의 친정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올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저랑 이혼하고 2년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죠. 저희 오빠도 제 이혼 후 전 남편과 인연 끊어서 몰랐대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일부러 기먹고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샅샅이 다 듣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은 재혼하고 나서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도 앓는 소리, 죽는 소리가 자자하대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친정 잘 사는 부자 새며느리를 얻은 줄 알고 신나서 저를 내쳤는데 한마디로 답도 안 나오는 사이코를 집에 들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돈도 많고 집요하기까지 해서 떨궈내기도 힘든 사이코를요. 저희 오빠가 완전 신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듣는 저도 너무 웃겨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것들 잘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빠르게 된통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문대 나오고 집안 좋고 정신까지 똑바로 박힌 여자가 불륜질하고 남의 가정 파탄시키면서 남의 안방 자리 차지하겠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옛날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 거라는 말이요. 큰 집 살면 뭐 하나요? 사이코 마누라랑 헤어지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데요. 전 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구박하시더니 결국은 본인이 천덕꾸러기 신세돼서 며느리에게 제대로 구박받고 심지어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하시며 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뿌린 죄 그대로 받는 것이겠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좀 더 가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인간들은 본인의 욕심과 욕망으로 알아서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실컷 마음고생하면서 그러고 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본인들도 당해봐야겠죠. 저는 더욱 보란듯이 저희 아이 잘 키우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저를 위한 일이고 또 그것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싶네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은 날들이 함께하길 기대하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